네, 두개골 관련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정면 이미지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여기 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얘가 크기가 한 선글라스 정도 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자리 선글라스 정도 되는 이미지. 그 정도의 비율, 안경테랑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 자체는 그래도 가로가 조금 더 넓고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은 직사각형 비율이 나오는 안경테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코 끝나는 위치와 뭐 광대뼈 위치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앵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뭐 광대뼈랑 코끝 이런 거 같이 한번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뼈의 면적 자체는 눈이 뚫려 있는 구멍보다도 더 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대뼈는 돌출되어 있는 것이 좀 강조가 되는 것이지 면적 자체가 넓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면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항상 그 두개골 골격을 이미지로 우리가 확인할 때는 좀 더 입체적으로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빨 같은 경우 쪽에 송곳니가 모서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송곳니쯤 기점 그쯤으로 해서 정면 이제 옆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꺾여 있는 각이 뭐 90도로 딱 꺾여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빨 생각해 보면 말발굽처럼 U자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어금니 쪽이 옆면, 앞니빨 쪽은 정면, 이와 같이 면이 꺾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빨 어금니 쪽에 있는 면과 여기 귀 아래쪽 턱뼈가 있는 옆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간, 바깥에 있고 안쪽에 있고 이런 공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줘야 될 부분이 됩니다. 두개골 자체는 두상 가장 두껍게 측두골이 가장 두껍게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통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겠죠.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요 구간 얘가 모서리가 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면 여기는 측면 이 위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윗면 여기서는 옆면 이런 식으로 경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이 정도 위치가 미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눈썹이 이쪽으로 들어간다. 뭐 눈썹과 골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치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요 미간에서의 골격, 여기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요런 미간 쪽에서의 골격을 살려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얼굴에서의 콧대가 좀 살아있는, 콧대가 높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미간과 위치상 이제 눈썹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 눈썹으로 이제 미간과 연관지어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면 이미지는 이러하고요.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제 두개골과 굉장히 가깝다 이미지가 실제 사람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사실 딱 여기서부터 이쪽 라인까지가 다 실제
그 사람 얼굴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냥 사람 얼굴 이마 잡고 뭐 눈썹, 미간, 코, 여기가 코의 밑면 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뭐 콧구멍, 입술, 우리가 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빨 딱 가운데에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로 나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윗이빨이 조금 더 잘 보여지고 아랫이빨은 윗이빨에 비해서는 그렇게 잘 보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랫이빨까지 다 보이려면은 잇몸이 드러날 정도로 입술을 벌려야 보인다라는 점에서 입술의 경계는 아마 이빨 윗이빨쯤 언저리에서 걸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찌됐건 이와 같은 형태로 미간 따라 코, 입술, 턱 이런 식인데 코뼈 부터 코뼈가 비강이 시작되는 위치에서부터 코가 붓고 입술이 붓고 이러면서 그 윤곽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위쪽으로의 골격 조건은 실제 사람의 얼굴에서 유사하게 접근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요 파여져 있는 결,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 주면은 모서리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정면, 이쪽은 측면에 해당하고 윗면, 옆면에 해당한다. 그리고 광대뼈 위치, 광대뼈 위치와 귀가 비슷한 선상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귓구멍이니까. 그래서 귀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 뼈가 이제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라고 하는 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목뼈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흉쇄유돌근이 이런 식으로 붙어 나가게 됩니다. 흉쇄유돌근은 쇄골 정면에서 끝나죠. 가운데에서. 그래서 실질적인 목 길이가 된다. 흉쇄유돌근이. 그게 이제 우리가 귀 뒤쪽에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귀 끝을 기점으로 해서 목의 시작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요 턱뼈, 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완전 측면에 해당하는 뼈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묶어오면은 요게 두상의 얼굴에 완전 측면에 해당하는 면적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기 측면에 해당하는 턱뼈와 이빨 사이에는, 어금니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나머지 요렇게가 반측면, 이게 정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개골을 그린다라고 하면 사람마다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른데, 뭐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입체적인 방향에서만 해석이 용이하게끔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대뼈 기점, 여기가 관자놀이 쪽에 있는 그 경계, 그럼 여기가 이제 옆면, 여기가 정면, 옆면, 정면. 그래서 우리가 광대뼈 위쪽으로는 면의 구조가 조금 단순하다. 측면과 정면의 위치 되어 있고요. 광대뼈 아래쪽으로 가면은 완전 측면, 반측면, 정면, 이런 식으로 또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광대뼈 아래쪽으로 면이 조금 더 복잡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가 눈, 코, 입의 면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자, 뭐 여기서 입체적인 부분들 한번 조금 살피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옆면. 여기 이빨 안쪽도 여기가 이제 옆면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코 여기도 옆면이 살짝 보여줄 수 있죠. 여기도 어금니 쪽이 옆면이 되고, 이렇게 그냥 옆면. 아이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따라와서 광대뼈 따라와서 두개골이니까 이건 이빨에 어금니 쪽 옆면까지 쫓아가고, 요렇게가 코까지 따라올 수 있겠죠. 옆면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눈, 코, 입의 어떤 명암이 같이 섞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과정들 한번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구가 탁구공만한 안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눈이, 가죽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덮인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본 상황에서는 아랫 눈꺼풀 쪽이 윗 눈꺼풀에 비해서는 더 둥근 이미지로 해석되게 되는 겁니다. 윗 눈꺼풀은 약간 완만한 느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아랫 눈꺼풀에서 둥글다라고 하는 현상이 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눈썹은 우리가 골격을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미간 골격 생각하면서 같은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눈썹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이제 코끝, 여기서 코 시작, 뭐 약간 끼워 맞춘다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코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뭐 두개골에 대한 형태가 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좀 그려 나오는 사람의 이미지도 좀 더 정확해질 수는 있겠죠. 뭐 입술도 이빨이 튀어나와 있는 느낌 보면은 입술의 형태도 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눈, 코, 입에서 눈, 코, 입에서 입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요렇게 될 거고요. 뭐 광대뼈 위치, 그 다음에 뭐 귀가 한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냥 턱선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약간씩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사실 이거는 근데 뭐 제 그림 스타일에 맞게 어느 정도는 두개골이 뭐 인식하는 게 비슷하겠죠. 왜 뭐 그전에도 언급드렸지만 두개골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완벽하게 두개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내가 그려놓은 얼굴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얼굴에서 두개골 이미지를 따오는 식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겠죠. 뒤통수 라인이 조금 두꺼워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이미지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뭐 기본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속에는 기본기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얼굴 그쪽이 저기 두개골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인체에서는 근육이 저기 골격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언급되어질 때도 있지만 얼굴만큼은 근육보다도 골격이 더 기본기에 더 충실해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측면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측면 쪽 이미지로 가면 요 골격은 거의 그대로 살려버립니다. 요 이미지는 박아놓고 가요. 요렇게. 요건 이제 튀어나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요 이미지를 받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측면 쪽에서 이렇게 두개골 쪽을 파버리면 내가 눈을 크게 그릴 수가 없는 일종의 제약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림 스타일 자체도 뭐 그렇게 눈이 굉장히 크게 굉장히 과도하게 크게 그려지는 경우의 비율은 아니긴 하고요. 완전 측면이라고 하면 특히나 눈이 이유 없이 커지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기도 하니까 완전 측면에서는 눈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무턱대고 눈이 커지는 어떤 그런 경향을 어느 정도는 제한을 걸기도 해요. 그래서 요 골격 구조를 잡아 놓으면은 광대뼈, 귀 위치 확인하면서 눈 크기 제약 주고 여기에서부터 그림을 좀 세팅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측면의 이미지가 많이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요 골격은 광대뼈 쪽과 여기
관자놀이 쪽을 지나가는 골격의 결, 요 이미지는 제가 항상 측면 쪽에서는 많이 머릿속으로 띄워놓고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여기서 지금 이 이미지 쪽은 뭐 완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그 완전 측면 쪽이죠. 거기서 살짝 더 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게 눈썹이 이렇게 골격 조건에서 따지고 보면 눈썹이 이렇게 표현될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측면을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 측면에서 항상 눈썹에 대해서 강조할 때 보면 눈보다 일찍 시작해서 눈보다 일찍 끝난다. 눈보다 눈썹이 더 앞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런 정도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콧구멍도 위치 잡고 뭐 광대뼈 위치는 한 이쯤이 되겠죠. 그러면서 귀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귀와 그 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또 지금은 제가 그리는 그림 스타일보다도 더 눈이 작을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 더 멀게 느껴지죠. 굉장히 멀어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봐서 조절할게요. 두상 한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과도하게 안 맞네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 형태로 뭐 이마 라인은 긋지도 않을 만큼 두개골과 흡사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개골을 연습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안 보고도 두개골을 좀 그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 얼굴은 지금 제가 작업한 것처럼 두개골 위에다가 얼굴, 눈, 코, 입을 덮어 씌우면 뭔가 스타일적인 부분은 없지만 어떤 사람 얼굴 하나는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인체를 창작이 어려운 경우에 해부학으로 접근해서 인체 창작으로 넘어오는 방식도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개성적인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사실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식의 접근,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과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도 눈구멍 이런 식으로 탁구만한 동공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윗눈꺼풀이 아까와는 반대죠. 윗눈꺼풀이 둥그러지게 되고 아랫눈꺼풀이 덜 둥글게 되는 이게 이제 그 아래에서 봤을 때의 눈의 입체 구조가 되죠. 이렇게 되고 눈썹의 위치는 자연적으로 눈과 멀어지죠. 제가 두개골을 강조하는 것은 두개골을 이해하면 사실 그러니까
두개골뿐만이 아니라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하게 되면 뭐 인체나 사람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사실 못 그릴래야 잘 못 그릴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의 그림 스타일에 맞게 한 번씩 더 재해석되어져야 할 부분은 있겠지만 굉장히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분명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네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물론 그 인체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 인체는 내가 아무리 해부학적인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움직임이지 해부학이 우선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뭐 표정이라고 하는 변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팔다리의 움직임만큼 광범위한 범위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는 해부학 선에서 정리되는 면이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이렇게 보면 참 저도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개골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뭐 약간 좀 이렇게 불손한 투로 얘기를 하면 뭐 그림 잘 그리고 싶으면 두개골 연습들 하세요. 두개골 파악 확실하게 하면서 얼굴 못 그리는 거는 그것도 굉장한 실력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두개골 파악하는 것만큼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그리고 싶으면 두개골 연습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우리 얼굴과 관련되어져 있는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리하고요. 두개골과 관련된 언급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